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현충일인데요. 오래간만에 저희 뒷동산이죠. 6마일런 트레일에 와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걸으면서 비만의 문제요, 그리고 운동의 문제, 식욕,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만이라는 게 사회적인 큰 문제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비만을 갖다가 병으로 이렇게 아예 이제 간주하는 시대가 됐죠. 그럼 비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우리가 비만은 비계 덩어리 지방이 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학문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다시 얘기해서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체지방률요. 여기서 체지방률이 뭐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체지방은 기본적으로 지방인데요. 체지방이라고 그러죠. 몸체자를 써서 몸의 지방이죠. 근데 이 지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필수 지방이 있고 저장 지방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지방은 예를 들어서 우리 브레인 있잖아요. 브레인요. 우리 뇌요. 뇌는 이제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많은 구성 분자가 있죠. 그리고 다른 우리 내부 분계라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리 신체 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몸에 일반적으로 한 3~4% 정도가 필수 지방으로 구성된다 그래요. 나머지 이제는 저장 지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저장 지방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지방의 문제가 되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지방은 지방이다. 그럼 체지방률은 또 뭘까요? 체지방률은 딴 게 아니고 몸무게에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의 지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100분율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0kg로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방량이 40이에요 40kg가 지방량이에요. 그러면 체지방률은 40%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70, 한 1, 2 정도 나가는 70, 1,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한 20%, 25% 잡자고요, 평균요. 그러면 25g이다. 아니, 25g이 아니구나. 네, 하여튼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0분율로 나오면 제 체지방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덩어리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몸의 몸무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적은데 지방량이 많으면 더 큰 문제고,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비해 지방량이 적으면 체지방률이 떨어지니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 이상이 되게 되면 체지방률 25%, 30% 평균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만의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복합적이죠.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전적 원인이겠죠. 유전적으로 안에 이제 유전자적으로 어떤 대사라든지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그런 기능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이죠. 네,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부모한테 또 이것도 영향을 받는 거겠죠. 네,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운동 부족이게 됐죠. 네, 좀 먹더라도 운동을 좀 하면은 먹은 칼로리를 소모시키면 그나마 좀 나오는데, 운동 부족을 하게 되면 또 살이 찌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요인인데요. 심리적 요인인데 결과적으로 많이 먹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당분이라든지 그런 걸 먹어서 우리가 그 기분을 해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먹게 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불안하고 뭐 그런 거에서 풀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되면 그 결과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살이 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이 찌는 경우에도 남녀 차이가 또 있어요. 또 어릴 적과 좀 성인이 될 때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이 지방은 지방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어릴 때 그 개수가 어느 정도 성장하죠. 그래서 어느 개수만큼 성장하면, 예를 들어서 몇백 억개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그 뒤에 성인이 될 때는요, 지방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남녀차가 있어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복부 쪽에 복부 비만 형태로, 복부의 내장 비만 형태로 많이 이제 찌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 쪽이죠. 엉덩이하고 허벅지, 너다리, 엉덩이하고 이쪽 그 너다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비만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정답은 나와 있죠. 정답은 버킹검인데요. 네, 운동과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하신 분 중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병행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통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을 빼려고 그러죠. 식이요법을 뭘 좀 단식을 하거나 안 먹게 되면, 근데 실제적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도 발생하게 되고, 금방 다시 한번 이제 그 수분에 의해서 다시 살이 이제 메꿔지는 거죠, 일종에요. 네, 그런 기전이 있는 것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밸런스를 가지면서 좀 먹으면서 함께 또 건강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우리가 좀 하게 되면 식욕이 좀 살아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조금 할 때는 식욕도 살아나면서 운동량이 적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은 살아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데 운동량은 사실 또 너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운동을 안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 1-20분 걷는다든지 해서 식욕이 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라면을 갖다가 한두 개 끓여 먹어버렸다. 좀 뭔가 식욕이 왕성해지니까요. 그러면 운동 안 할 때보다 더 칼로리가 쌓이는 거죠. 뭐 1-20분 끓여봤자 예를 들어서 100칼로리를 태운다 그러면 라면 하나가 만약에 150이라 그러면 더 많이 먹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좀 고강도 운동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좀 뭔가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젖산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 젖산이 쌓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빨리 그 젖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조금 많이 하게 되면 식욕이 또 없어지는 그런 또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6년 전에 철인 경기를 좀 많이 준비하고 하루에 시합 나가서는 뭐 길게는 5시간, 6시간 뛰고 막 그럴 때 뛰고 나면 식욕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비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살을 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식습관에다가 운동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금상첨화죠. 더 좋은 다이어트 효과를 발휘하면서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이제 흔히 운동 선수들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뭐 은퇴를 거나 하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식습관이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운동 선수가 운동을 한창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kcal를 먹었단 말이에요. 1000칼로리라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그만두면, 그때는 운동을 할 때는 1000kcal를 갖다가 기초 대사량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 운동을 하니까 그 1000을 갖다 소화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살은 찌지 않았어요. 적정 이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률을 유지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식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이제 그만뒀는데, 은퇴를 했는데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초 대사량과 기본적인 모습, 나머지 운동으로 소화해야 될 그 칼로리를 갖다가 소화하지 못하니까 몸에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둔 사람들은 당연히 그전에 있는 식습관을 이제 지금이 그전에 가진 식습관과 다르게 식습관을 고쳐야 되겠죠.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운동을 좀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맛있게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건강하게 또 이 여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나.